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 그 간첩 혐의자들, 아주 무서운 간첩 혐의자들 보셨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그 고정 간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증폭시키고 있다고들 언론은 표현합니다. 이 북한 포섭 리스트에는 우리법연구회 멤버, 민주노총 전 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충북동지에 포섭을 노린 60명 이상가 도대체 누굴까요? 북한은 그들의 지령으로 충북 노동계 인사들이 2017년 결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에 거기에 남한내 인사를 포섭해서 조직을 확장하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규모가 60여 명입니다. 이 일당이 포섭을 시도한 대상에는 법조계, 정치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인물들이 다 전해져 있습니다. 그럼 포섭당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걸 앞으로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하기 전에 있잖아요. 동독 간첩들이 서독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딱 통일이 되고 나니까 슈타지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하는 어떤 사람이 다 가져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 그러게 마련입니다. 의뢰 어떤 사람이 남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부역을 했었다라는 그런 걸 다 갖고서 내려옵니다.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출세할 수 있고 이 정보에 따라서 그 정보의 가치를 갖고 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보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나라가 망하면은 그 길이 생존의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북한이 망했다 생각합시다. 가장하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럼 북한의 정보 요원들이 정찰국이니 뭐니 뭐 보위분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간첩을 만약에 양성하는 막 그 부분에 누가 여기하고 간첩 교신을 하고 간첩질을 하고 있는가? 이 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깝니다. 통일이 되면 딱 깝니다. 그래서 동독이 깠지 않습니까? 나중에 통일이 되니까 거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깝니다. 그들 정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대우를 합니다. 서독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뭐 서독의 고위층들, 정치인들 막 간첩질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간첩질들을 했다는 게 드러나자 슈타지 문건에 의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독은. 간첩질하는 건 역적죄로 아주 그냥 처단을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슈타지 문건에 의해서 북한 정보의 정확한 문건에 의해서 수사를 해서 간첩죄가 성립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서독의 애국법에 근거해가지고 처벌을 한 겁니다. 처벌이 아니고 처단이지 처단. 최고의 법정형을 준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슈타지 문건에 이름이 올라있는 한국판 슈타지 문건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의문이죠. 그러면 2017년 결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해라 하고 포섭 대상에 법조, 정치, 노동계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포섭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으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접선을 했다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에 나한테 포섭에 이런 게 왔다. 접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면 그거는 처벌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 입수한 충북동지의 일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은 북한은 2018년 2월에 지령문을 통해서
이 X 땡땡 이 땡땡 변호사는 통일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했으면 한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땡땡 변호사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은 정당 사회단체 등 남한 내 비공산주의 세력과 연합해서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북한이 지목했던 이 땡땡 변호사는 충북 지역에서도 지명도가 꽤 있는 변호사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우리법 아시죠? 김명수 생각나시죠? 네. 우리법 연구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고 지금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그래서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일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에 실제 이 변호사를 수차례 찾아가 면담했습니다. 이들은 이 변호사에게 자신들을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통화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몇 년 전 두세 번 정도 판결문 같은 것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그러면서 제 업무 분야와 연관성 없는 내용이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적당히 돌려보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섭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말이죠. 국내 친북이라든가 진보 성향 정치권 인사들 포섭한다고 지금 눈이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2월 북한은 충북 동지에 A씨의 구체적인 사상 동향, 경력 자료도 함께 보내주기 바란다는 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1992년 간첩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12년이 확정됐다가 1998년 8월 15일 특사로 사면된 인물입니다. 이후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전신 등에서 활동하던 A씨가 2012년 4월 총선 때 경기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또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충북 동지의 일당 중 한 명과 접선하고 한 달 뒤 B씨 등 지난번 베이징에서 만남 만남씨라는 그 부탁한 인물 자료도 가능한 한 빨리 수집해 보내라.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B씨는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이석기 석방운동을 벌였답니다. 이석기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 통진당 아닙니까? 통진당. 통진당은 대법원에 올라가서 결국 이적단체로 판명이 났죠. 네. 이석기는 지금 복역 중입니다. 지금 석방운동 벌리는 사람들이 한번 그 배우를 한번 보시죠. 네. 이 충북청년회가 북한 지령을 실행한 정황도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통진당 시의원 후보로 등록했던 C씨가 휴대전화 번호 또 경력사항, 사상동향 이런 걸 작성해서 북한에 넘겼다는 겁니다. 민중당 소속인 D씨에 대한 신상정보, 사상동향도 지령에 따라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포섭 대상으로 삼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북한은 포섭은 대상 사업 전술을 잘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위해주고 의리적으로 도와줘 가까운 친구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선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 공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공작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지시합니다. 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시민단체로 가정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민단체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좌파 시민단체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북한은 노동단체 출신인 충북 동지의 일당에게 충북지역 노동계 인사 포섭을 끈질기게 지시했습니다. 일당 중에 한 명은 2017년 8월 북한에 보내고 또 그 보낸 그런 보고문에서 자신 임무를 E씨 등 민노총 전직 간부들을 연계해가지고 지역노동운동을 회장님의 의도대로 전개토로 영향하게
했다. 정쾌하도록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역 대기업 등 주요 노동 현장에 접근해가지고 지금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기초를 닦으라는 또는 논의한 바 있는 간호사 경력자들의 접근해서 간호사 당 조직을 내오는 준비 사업을 하라 등등 별별 지금 지령을 다 하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한 지령문, 충북동지의 보고문에서 언급된 인사천원에 대해서 실제 포섭이 시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정기관 관계자는 향후 수사당국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서 상당히 중대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성된 남북 유화 국면에서 이런 대남 공작 이루어졌다는 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이 수사관들이 이 수사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 토대 위에서 성공적 성장을 하면서 세계 만방에 꽃을 피우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정권 교체의 날입니다. 내일 새벽 다시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새벽에 그 태양과 함께 온누리를 뜨겁게 달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